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진작부터 자신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그냥 알아서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법무부 장관이 굳이 이렇게 헌정사상 세 번째로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건입니다. 그냥 속 좁은 처사에 다름없습니다. 그냥 어떤 인신 보복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라임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사건은 피해액만도 1조 6천억 원이고 4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눈물을 닦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라임 사건 때문에 청와대의 행정관 한 명이 지금 구속됐습니다.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뭐 기동민, 김영춘, 강기정 여러 명의 이름들이 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뭐 범죄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형 권력 게이트 앞에 추미애 장관은 금융 사기 사건의 사기꾼 혐의자 김봉현 전 회장의 말만 듣고 라임 사건에는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엉망진창을 했다, 이런 주장을 듣고 그래서 윤석열은 못 믿는다, 손 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라면 추미애 아들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이라든지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를 뭉개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놔둡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죽 다급했으면 이렇게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까요?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입장을 냈습니다. 아주 간결한 입장입니다. 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읽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나오자마자 낸 윤석열의 간결한 긴급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요? 왜 이 메시지에 추미애, 문재인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하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보고 낸 제목들은 섬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에게까지 칼을 겨눴다, 이런 헤드라인에서부터 윤석열을 아예 몰아내기로 했다, 윤석열 제거 본격 시동, 사실상 윤석열 제거 본격 시동,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막 뽑히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 얕은 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 범죄 사기꾼 혐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에서 배제한다?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그것은 뭐 있으나만 하고 라임 사태에서 손을 떼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야당은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자 뭐 적폐 수사를 지휘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 날성 칼을 가진 한동훈 검사를 이 라임 사태의 특임검사로 임명하자,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하자는 말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은 격앙되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한가하게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었다는 혐의로 윤석열을 믿지 못하겠다. 또 지금 야당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직 의원도 아니고 전직 의원이라고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역시 라임 사태의
핵심이 아니라 격가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 은행과 관련된 그런 로비인지 아니면 사건 수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윤석열을 아예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아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알아서 이 수사를 흐지부지 해라는 그런 지시가 혹시라도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상당히 간결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개인을 몰아내기 위한 이런 사특한 이런 꼼수가 아니라 라임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이 낸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1조 6천억 4천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 사기 사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검찰은 알 겁니다. 그렇지만 대충 적당히 이거 뭐 술도 먹고 뭐 적당히 뭐 검사들이 개판친 사건이야. 야당 정치인이 주도했어. 아니, 김봉현이나 이 사기 사건 혐의자들이 바보입니까?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참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르는 세력,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청와대에 있는 놈들 다 나와, 민주당에 있는 놈들 다 나와, 모두가 범죄자라면 다 단죄하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펀드 사건을,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김봉현 전 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거의 범죄 혐의자와 한통속이 돼서 오히려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고 문재인 정권의 수준입니다. 자,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 좋겠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제 권력 실세들 수사는 적당히 하겠지. 이런 기대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 이 본질은 이렇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른 사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낱낱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옵티머스, 라임, 국민들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을 욕하면서 또 여기에 맡겼습니다. 윤석열은 빠져라.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 라임과 관련해서 어떤 부정한 짓을 했죠?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일방적인 감옥 속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말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맞다 이 사람들 좋아, 야당 정치인부터 조져야 돼, 이런 일이 문재인 청와대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밝혀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내일 발표됩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드디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에는 이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감사원의 문책 대상에 문재인 청와대가 포함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 측에서 이 산업정책비서관 A씨가 감사원의 처분 통보에 대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문책 대상인데 문책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비춰봐 이번 감사원 결과 보고에 청와대도 개입된 의혹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산업자원부가 엄청난 저항을 했고 심지어 이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감사 과정에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디어 불거진 겁니다. 내일 감사원이 이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아마 탈원전 정책은 이제 뿌리치 흔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도 청와대는 이 감사 결과를 대충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감사 결과는 진작 발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뤄왔습니다. 산업자원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있지 않았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뚝심 있게 1년 만에 드디어 오늘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합니다. 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느냐? 이게 감사의 요지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폐쇄를 했을까요? 이게 경제성 이런 것들이 과연 맞게 이루어졌는가를 감사원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와대, 산자부 등이 개입된 의혹들이 드러난 겁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을 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저항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자료도 삭제하고 이런 가운데 뚝심 있게 오늘 의결하고 내일 발표합니다. 자, 청와대가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초점입니다. 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A씨가 감사원의 처분 통보에 대해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 적용을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청와대 비서관이 이번 이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입 여부는 쓸 테지만 처분은 문책은 면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비서관이 문책되든 않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정책비서관이면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급입니다. 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 수자력뿐 아니라 한국 수력 원자력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면 심각합니다. 자, 경제성 평가 등 폐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련자 문책에서 더 나아가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날 때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감사원은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발표는 내일 합니다. 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과정에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산업자원부가 있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 개입이 드러난 겁니다. 자, 청와대 위선에서 지시해서 산자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못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감사원의 최종 의결,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41%로 득표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등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감사 시작 후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회의 청구사안 중 역대 최장기간 감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원래는 감사 결과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 간의 갈등설, 산업부의 조직적인 감사 저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청와대 개입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서관의 행동을 보면 청와대 개입에 대해서 감사원은 단서를 잡고 감사 결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그동안 커져왔습니다. 자,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핵폭탄급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정했다는 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한전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만에 하나 조기 폐쇄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다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장의 인품으로 보나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으로 보나 내일 발표될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문책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학탈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는 이 서울고검 산하의 검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이 밖에도 김관정 법무지검장,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리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립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의정부 지검장 때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자,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 추미애 사단이라고 보도한 이들 검찰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회다 싶어서 이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되어 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고 또 라임과 관련된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런 질문의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 검찰 간부들의 답변이 민주당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급했기 때문 같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내놨던 그 근거들을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라인이라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그 논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검찰 간부들이 만약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위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징역 1년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검찰 간부들의 답변도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사단 검찰 간부의 답변을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고발당할지도 모릅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추 장관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은 흥분해서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 문재인 정권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범계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입니다. 국감장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수차례 역정을 냈습니다. 자, TV로 생중계됐는데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물은 의도대로 이성윤이 답하지 않자 화를 발칵 냈습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됐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추미애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조심스러워서 그랬는지 순순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 어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자, 박범계 의원은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발언을, 이런 답변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능구렁이처럼 답변을 순순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 의원, 당시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이성윤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뭘 생각합니까? 면박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윤이 순순히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은 특유의 능구렁이같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자 박범계 의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윤석열 다 무혐의했잖아요. 그만큼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공조는 부실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범계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철 검사에게도 검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예요? 3개월이 지나도록 내용을 잘 몰라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역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검사입니다. 자,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겁니까? 당시 수사팀은 김봉현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못 받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남부지검장 박순철을 압박했습니다. 자, 박순철 지검장이 자신의 질문 의도대로 답하지 않자 됐어요. 그만둬요. PPT 하고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에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박범계 의원은 저거는 우리 편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멘붕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을 차분히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면 지금 이런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에게 아무 기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발언은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이번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한 박순철 지검장, 그전에는 의정부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철 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서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이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 중 하나는 검사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지검장은 이런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건데 정반대의 답변을 한 겁니다. 박 지검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에 없었다.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 수사 검사 문제입니다. 수사 검사 문제. 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옥중 편지에서 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런 얘기를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박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견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파견은 장관 승인 사안이다. 추미애가 승인한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을 수사지휘 배제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그런 문구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파견은 장관 승인사항이다. 그리고 파견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답변을 보면 두 가지 문제에서 추미애 장관은 논리가 박살났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못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추미애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검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검사 선정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추미애 장관 측은 법무부는 썼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관 승인 사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쿠데타를 한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참으로 공허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을 듣고 유상범 의원은 묻습니다. 윤 총장에게 아무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런데 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간접적이지만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방 먹인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김봉현이라는 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되는 금융사기 사건의 혐의자